이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매일 그랬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녀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오전 7시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국물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밑반찬을 정리해야 했다. 그 모든 일을 이정숙은 두 손으로 직접 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남은 게 32살이었다. 그때부터였다. 이정숙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게. 가게는 처음엔 아주 작았다. 동네 시장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점포였다. 그 안에서 이정숙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손이 트고 발이 붓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다.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했고 집세를 내야 했고 살아야 했으니까. 겨울이면 가게 안도 추웠다. 수도꼭지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날도 있었다. 이정숙은 뜨거운 물을 끓여서 수도관에 붓고 그 손으로 다시 칼을 잡았다. 어떤 날은 장갑을 끼고 채소를 다듬다가 감각이 없어진 손가락 사이로 피가 나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정숙의 손은 늘 거칠었다. 여름에는 더운 주방에서 겨울에는 찬 물에 손을 담그며 일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다. 그냥 그 손이 이정숙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최미경이 있었다. 최미경은 이정숙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각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도 연락을 끊지 않았다. 이정숙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가장 오래 곁에 있어준 사람도 최미경이었다. 그때 최미경이 이정숙의 손을 잡고 그랬다. 정숙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이정숙은 그 말을 평생 기억했다. 정숙아,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하자. 이정숙이 가게를 시작할 때 최미경이 그렇게 말했다. 본인도 마땅한 일이 없었고 이정숙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안쓰러웠다고 했다. 이정숙은 처음에 망설였다. 혼자 하는 게 속 편하다. 돈이 끼면 사이가 틀어진다는 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근데 최미경이 워낙 간곡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정숙도 솔직히 혼자 감당하는 게 너무 벅찼다. 그렇게 둘이 함께 시작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 더 많았고 재료비도 아슬아슬하게 맞췄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게를 지키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다. 한 번은 월세가 밀려서 임대인한테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정숙은 그날 밤 집에 와서 어쩌나 싶어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최미경이 봉투를 들고 왔다. 정숙아, 내 비상금이야. 이번 달 버텨보자. 이정숙은 그 봉투를 받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랬던 사람이었다. 어떤 날은 손님이 아무도 안 와서 두 사람이 가게 안에 나란히 앉아서 재료만 다듬으며 하루를 보낸 적도 있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최미경이 그랬다. 정숙아, 오늘 우리 얼마 벌었어? 이정숙이 계산해보니 몇만 원이었다. 둘이 보면서 피식 웃었다. 웃기지도 않은데 그냥 웃었다. 그렇게 버텼다. 최미경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정숙이 힘들 때마다 최미경이 옆에서 버텨줬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단골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다. 이정숙의 손맛이 좋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먼 데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다.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가게가 20년이 지나자 제법 규모가 있는 반찬 전문점이 됐다. 가게도 넓혔고 직원도 몇 명 채용했다. 두 사람은 수익을 반반씩 나눴다. 이정숙은 주방을 총괄하고 최미경은 격리와 손님 응대를 맡았다. 역할이 달랐지만 누가 더 중요하다고 따진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이정숙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사장님, 이 집 반찬이 어디서도 못 느끼는 손맛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먹으면 집 같은 느낌이에요. 이정숙은 그 말이 너무 좋았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 게 그 한마디로 다 보상이 됐다. 둘이 함께한 세월이 어느새 25년이 됐다. 이정숙은 그 시간 동안 최미경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어릴 때 같이 울고 웃은 사람, 각자의 남편 얘기를 털어놓은 사람, 자식들 키우면서 힘들다고 함께 한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이정숙한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최미경이 가게 장부를 혼자 관리해도 그냥 뒀다. 이정숙은 주방 일에 집중했고 바깥일은 최미경한테 맡겼다. 매달 수익 정산을 받았지만 그 숫자를 의심하며 따진 적이 없었다. 최미경이 주는 대로 받았다. 어쩌면 최미경이 장부 관리를 해준다는 게 고마웠다. 이정숙은 숫자보다 음식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25년 동안. 그 25년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정숙의 큰딸 수연이 결혼을 앞두고 혼수 자금 문제로 이정숙과 함께 은행에 갔다. 이정숙은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다. 가게를 25년 동안 운영했으니 적지 않은 금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정리하는데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 잔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최근에 큰 출금이 여러 번 있었네요. 이정숙은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큰 출금이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이정숙은 그 숫자들을 보면서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다. 가게 공동명의 통장에서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이 이체돼 있었다. 이정숙이 알지 못하는 계좌로. 딸 수연은 그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게 뭐야? 이정숙은 대답을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이정숙은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말을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는 건가? 딸 수연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정숙은 그냥 아니야, 괜찮아라고 했다. 그날 밤 이정숙은 잠을 못 잤다. 통장 거래 내역 사진을 보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분명히 있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이체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미경이가 알고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50년 친구인데 설마. 다음 날 이정숙은 조용히 최미경한테 물었다. 미경아, 가게 통장에서 이체된 거 혹시 알아? 최미경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더니 웃으면서 그랬다. 아, 그거. 내가 가게 세금 처리 때문에 잠깐 옮겨둔 거야. 곧 다시 넣을 거야. 이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근데 50년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더 따져 묻기가 어색했다. 내가 의심하는 건가? 50년을 같이 해온 사람한테 그냥 넘겼다. 그게 더 큰 실수였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다. 최미경은 다시 돈을 넣겠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정숙은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망설였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50년 친구한테 그렇게 또 흘려보냈다. 몇 주 이정숙은 우연히 가게 임대 계약서를 찾다가 서류 더미에서 낯선 문서를 발견했다. 가게 사업자 등록증이었는데 거기 적힌 대표자 이름이 이정숙이 아니었다. 최미경이었다. 이정숙은 그 문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게 무슨... 말문이 막혔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언제 바꾼 건지도 몰랐다. 자신이 바쁘게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최미경이 조용히 바꿔놓은 것이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50년이 뭐야? 50년이. 이정숙은 그 문서를 들고 최미경을 찾아갔다. 최미경은 이정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미경아, 이게 뭐야? 최미경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이정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다. 정수가 사실은 나 가게 명에 바꿔놨어. 세금 문제도 있고 앞으로 운영 방식도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이정숙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최미경은 눈을 피하면서 그랬다. 정수가 솔직히 말할게. 이 가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장부도 내가 다 관리하고 거래처도 다 내가 뚫었잖아. 정숙이 너는 주방만 한 거잖아. 그 말이 이정숙의 귀에 박혔다. 주방만 한 거.
이정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손을 트면서 허리가 아프면서 25년 동안 만들어온 그 모든 것이 최미경한테는 주방만 한 것이었다. 겨울마다 수도관이 얼어도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버텼던 것도, 월세가 밀려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손님이 없어서 재료비도 못 건지던 날에도 다음날 아침 또 새벽에 일어났던 것도,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채소를 다듬었던 그 수많은 날들도, 그 모든 게 주방만 한 거. 이정숙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집에 돌아와서 이정숙은 처음으로 혼자 엉엉 울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아니, 억울하기도 했다. 근데 그것보다 5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게 너무 슬펐다. 장례식장에서 손 잡아줬던 그 사람이, 비상금 봉투를 내밀던 그 사람이, 손님도 없이 둘이 앉아서 피식 웃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딸 수연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당장 법적으로 대응하자고 했다. 이정숙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50년 친구인데.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그 사람이 먼저 50년을 버린 거야. 그 말이 맞았다. 이정숙은 그날부터 달라졌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다. 딸 수연이 수소문에서 찾아준 꼼꼼하기로 소문난 변호사였다. 이정숙은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창업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한 동업계약서, 25년치 공동운영 증거들, 이정숙 본인 명의로 납부된 초창기 임대료 영수증들. 이정숙이 직접 써두었던 거래 일지와 메모들도 있었다. 사소한 것들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소한 것들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충분합니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도 공동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무단으로 명의를 변경한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빠져나간 그 돈도 횡령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다. 근데 이정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한 법적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정숙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최미경이 이정숙을 이렇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이정숙은 알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 눈에 최미경은 여전히 이정숙의 오랜 친구이자 가게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었으니까. 최미경의 평판은 여전히 멀쩡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최미경이 이정숙을 도와서 가게를 키웠다고 알고 있었다. 이정숙은 그걸 바꾸기로 했다. 이정숙은 먼저 가게 직원들을 따로 한 명씩 만났다. 그동안 최미경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혹시 이상한 점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직원들은 처음엔 말을 아꼈다. 어느 쪽 편에 섰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근데 이정숙이 진심으로 물으니까 한 명씩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장님, 사실은요. 최 사장님이 거래처 몇 곳한테 이 가게가 자기 단독 사업이라고 말하고 다니셨어요.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최 사장님이 장부에서 따로 현금을 빼가시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정숙 사장님한테 말하면 이상하게 될까 봐. 예전에 거래처 사장님이 이정숙 사장님 안부 물어보시길래 제가 잘 계신다고 했더니 최 사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정숙은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한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최미경은 이 가게를 혼자 갖기로 마음먹었던 거였다. 그러면서도 이정숙 앞에서는 변함없이 친구인 척했던 거였다. 그 사실이 억울함을 분노로 바꿨다. 이정숙은 두 번째로 거래처들을 찾아갔다. 25년 동안 함께 거래해온 업체들이었다. 최미경이 자기 사업이라고 말하고 다닌 곳들이었다. 이정숙은 거기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실을 말했다. 이 가게는 제가 30년 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최미경 씨는 25년 전부터 공동으로 운영한 파트너였고요. 근데 최미경 씨가 제 동의 없이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놨어요. 지금 법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정숙은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도 함께 보여줬다.
수년간 이체된 자금 흐름, 명예 변경 시점, 직원들의 진술까지. 거래처들은 충격을 받았다. 몇몇 업체는 즉시 최미경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납품업체 사장은 이정숙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감히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정숙 사장님이랑만 거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정숙은 두 사람이 함께 알던 지인들을 만났다. 친구들, 동네 사람들, 예전에 함께 다녔던 모임 멤버들. 최미경이 우리 가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아왔던 곳들이었다. 이정숙은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말했다. 50년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를.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았다. 그냥 사실만 담담하게 전했다.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다. 소문이 퍼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최미경은 처음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정숙이 오해하는 거라고, 자기가 가게를 키운 거라고, 이정숙 일은 자기보다 적게 했다는 식으로.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이정숙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근데 이미 증거가 다 나온 상황이었다. 최미경의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오히려 이정숙이 담담하게 사실만 말할수록 사람들은 더 이정숙 편이 됐다. 최미경이 흥분해서 변명할수록 의심을 더 샀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정숙의 손을 들어줬다. 25년치 동업증거, 초창기 이정숙 단독 명의의 운영기록, 수년간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 변호사는 그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판결이 나오는 날 최미경은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게 명의는 다시 이정숙 명의로 돌아왔다. 그리고 최미경이 수년간 빼돌린 금액도 돌려받게 됐다. 정확한 금액이 계산됐을 때 이정숙은 그 숫자를 보면서 한참 말이 없었다. 그 돈이 자신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만들어 온 돈이었으니까. 하지만 최미경한테 남은 것도 있었다.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다.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다. 자신이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이정숙과 선을 그었지만 정작 이정숙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됐다. 거래처도 없고 신뢰도 없고 평판도 없었다. 최미경이 25년 동안 가진 것들은 모두 이정숙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 있었던 것들이었다. 그 토대가 없어지자 최미경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최미경이 새로 뭔가를 시작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들 이정숙 사건을 알고 있어서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미경은 이정숙이라는 사람의 이름 뒤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이름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정숙은 판결이 끝난 날 법원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딸 수연이 옆에서 손을 잡았다. 엄마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5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끝났구나.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근데 더 이상 그 슬픔이 자신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이정숙은 가게로 돌아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국물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는 일상으로. 그 일상이 이정숙한테는 가장 단단한 자리였다. 가게는 여전히 잘 됐다. 아니, 오히려 더 잘 됐다. 거래처들이 더 믿고 납품해줬고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이 왔다. 이정숙이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본인도 알았고 모두가 알았으니까. 얼마 후 딸 수연이 결혼을 했다. 이정숙은 혼수 걱정 없이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었다. 돌려받은 돈으로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다. 그러면서 이정숙은 생각했다. 그 돈이 결국 제자리로 온 거라고. 딸 수연이 물었다. 엄마, 미경 아줌마 꼴 좋지 않아? 이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꼴 좋다는 마음보다는 이제 그 사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속 시원해.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대방을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이정숙은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난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이 쓸쓸하지 않다는 것이다. 3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다. 25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졌어도 이정숙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 서 있었다.
그 거친 손이 이정숙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그게 이정숙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었다.